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1년간의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제가 1년 동안 방송한 모든 것을 총집합한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용변 핵단지에 대한 계속되는 핵활동, 즉 농축 우라늄 시설의 핵활동은 계속 포착됐죠. 제가 농축 우라늄 시설은 계속 활동을 해오고 핵물질을 추출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유엔 안보리 감시를 피해서 공해상에서 환족을 하고 심지어는 바지선을 가지고 북한은 밀수출을 해왔던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모든 방송을 다 했던 그대로 유엔 안보리 발표를 했고, 북한은 또 미사일, 전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저는 어떤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지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방송했던 걸 마치나 총집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특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정성산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나이 어린 정성산 씨에 대해서 제가 급한 성격에 그가 먼저 저를 공격했다고 해서 거기에 급하게 정성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말씀드립니다. 또 저를 항상 격려해주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다 읽었습니다. 서로 북한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살면서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송을 이제는 다시는 정성산 씨가 아니라 그 누가 무슨 방송을 하더라도 이런 방송으로 거기에 대꾸하거나 방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방송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고 지원해줬던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렸던 방송은 18일 토요일 날 밤에 찍어서 올렸고, 저희 스태프들 또 이 방송을 편집하는 모든 촬영하고 편집하는 모든 분들이 다 휴식을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만약시 그 스태프들이 있었다면 또다시 방송을 하고 아마 일이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 스태프들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반박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 아마 주님이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급한 성격에 또 다시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 주일이었으므로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성산 씨가 저를 비판할 때 올렸던 영상 하나만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 전인 3일 전 4월 12일 오전에 탈북민들과 함께 저희 동료들과 함께 태영호 후보의 유세를 가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오후에는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인천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원복 후보의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도 탈북민이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해주겠다는 그 말에, 또 자기도 탈북민이라는 말에 저는 탈북민들과 함께 그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 이만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와전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오고 댓글도 있고 해서 그 부분만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강명도 교수입니다. 저는 문재인 독재 정권 3년 동안에 많은 탈북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탈북민 많은 후배들과 선배들 그리고 동지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문재인을 찍었던 것은 문재인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우리 탈북민 3만 5천 명을 모두 잘 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의 아픈 것을 모두 다 들어주겠다고 공약 6개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발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탈북민 500명이 모인 앞에서 추미애라는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단 한 개의 공약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손자만도 못한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들어바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산 씨가 올린 그 화면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영상만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민스러운 일, 다 모든 것이 제 물차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꿔주고 갚지 않고 제가 잠적했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적한 적도 없고 25년간 장담하건대 공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25년, 제가 한국에 온 지 25년 됐지만 약 20년간을 대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잠적합니까? 한국에 온 9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KBS, MBC, SBS 등 라디오에 계속 매일과 같이 출연을 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실에 잠시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MBN에 고정 출연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개인의 사리사욕과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벌자고 했으면 벌써 1년 전,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 동안 제 개인 방송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하질 않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봉규 박사와 함께 이봉규 TV에서 2년간을 활동을 하면서 매일과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김정은 정권이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하면 국지전도 비롯한 서울 기습 공격 작전까지도 세워놓았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빨리 이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북한의 실상을, 또 북한의 기습 공격이라든가 김정은의 명령 하달이라든가 또 어떻게 북한이 서울을 기습하거나 국지전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실망되는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이 악화됐지만 다른 건강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2014년도에 발목 관절을 수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행유를 짓고 나왔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손목과 손목에 붕대를 감고 발목에 이상이 생겨서, 즉 체중이 갑자기 불어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발목 관절, 손목 관절이 다 무리가 가서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물론 손목 관절은 수술인지 모르지만 발목 관절 수술은 이미 했다는 것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지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도 참여도 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설도 못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사일 실험장에서 사고가 나서 김정은이가 죽었다, 또 아니면 심장마비로 지금 잘못됐다, 외신들과 국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지금 굽사도 하지 않았고 또 미사일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심장마비로 죽지도 않았고 미사일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발목 관절 때문에 이것이 지금 후유증이 도져서 걷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장이나 최고인민회의까지도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진까지도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통치력, 김정은의 통제력이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많은 이 탈북민 유튜버들, 또 많은 우리 언론들에서 북한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허위사령부의 권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강철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위사령부의 정치위원과 외화벌이 성원, 즉 외화벌이 부장인 소장, 우리말 말하면 준장이죠. 그 소장을 비롯한 정치인을 비롯해서 6명이 총살당했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권력투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찬일 박사는 유튜브에서 김일성의 상징물들을 폭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또 김정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정은의 소식이라든가 당중앙위원회 소식과 같은 이런 비밀에 관한 소식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북한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냥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이런 소식들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 최근에 온 탈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접하고 와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조금 지나면 다 사실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통치력이나 통제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 신뢰를 제가 하나 든다면 지금 김정은 주위에 있던 많은 최고 엘리트, 최고위층에 있던 엘리트들이 모두 숙청된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김양곤 차사고로 죽이고 황병소 숙청당하고 현영철 총살당하고 김원웅 숙청당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김정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는 더 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리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전략 미사일, 핵미사일을 계속해서 신형으로 개조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엘리트 계층들까지도 공급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만, 불평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은 이미 북한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런 대내외 환경이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의 친서도 받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오늘이죠.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우리 최고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북한은 시간이 없고 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여정은 3월 3일 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도 미국과도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 어떤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해서 국익을 손상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던 것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정은이 기댈 것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쉽게 북한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도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특히 해외 매체들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나 또 메아리 그리고 조선의 오늘과 같은 이런 대외 매체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모든 정부를 압박하는 글들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남과 북이 손잡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것이나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됐습니다.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2년이 있으면 지자체 선거가 있고 계속해서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180석을 밀어준 정부를 믿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찍어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김정은은
바로 도발로 나올 것입니다. 코너에 몰린 김정은의 선택은 극대용 도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미국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핵 보유국이라는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또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시청과 그리고 지원과 격려가 바로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